안녕하세요. 사물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려면 5가지 공부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물질, 생명, 세계사, 역사, 인류, 문명사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질문이 좀 이상하다. 그건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법륜 스님이 한 얘기인데 갑자기 왜 부처님 얘기가 나와? 부처님이 무슨 물질을 연구했어? 연구한 적이 없어. 부처님도 물론 당시에서는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문학, 철학, 문학, 예술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당시에는 학교가 없고 왕자니까 뭐예요? 개인 선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뭐냐 하면 그 정치,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거냐, 정치, 그다음에 군사, 그리고 무술. 무술이 요즘 말하면 뭘까? 체육 좀 되나? 이런 거를 배운 거예요. 이 두 분 선생에게 배웠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문무가 겸비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출가하시고 부처가 되신 후에도 많은 바라문 이런 학자들하고 대화했을 때도 그들과 대화가 되는 지식을 갖고 계셨고, 왕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정치에 대해서 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는 부처님이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말하면 현대 학문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과학에 대해도 지식이 있고, 철학에 대해도 지식이 있고, 역사에 대해도 지식이 있고, 경제에 대해도 지식이 있고, 이러면 경제인들 만나면 경제 얘기할 거고, 과학자 만나면 과학 얘기할 거고, 역사학자 만나면 역사 얘기할 거고, 철학자 만나면 철학 얘기할 거고, 이런 것처럼 부처님은 그 당시, 지금과 기준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그 교육을 갖고 지식이나 능력을 갖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이 교화를 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했어요. 왜냐하면 각계부류하고 다 대화가 될 수 있었으니까,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에요. 깨달음은 이런 지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교화를 할 때는 이런 기초적인 걸 갖고 있으면 사람과 대화하고 깨우치기가 쉽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지성인들과, 즉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 바라문이거든요. 바라문과도 늘 대화를 하고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식적인 논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은 부처님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거예요. 현대인이라면 이 생각이 치우치지 않으려면, 너무 정신적인 것만 치우친다든지, 물질만 치우친다든지, 경제만 치우친다든지, 이념에만 치우친다든지,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사물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좀 통찰력을 갖고 보려면 물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물질의 기원. 다른 말로는 우주의 생성, 원인,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물질의 근본 입자, 근본 요소가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에 대한 좀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주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유전자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에 의해서 물질이 고도로 결합하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생명현상이라는 독특한 제2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진화에서의 생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생명의 근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나왔다? 정신작용이 나온 거예요. 물질에 기반하고 생명이 나오고, 생명에 기반해가 정신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신작용에 대한 이해, 어떤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정신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내가 뭘 안다, 뭘 감정이라는데 왜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류 문화사를 알아야 된다. 인간종이라는 게 어떻게, 생물로서 인간종은 어떻게, 언제쯤 이제 출현했고, 그래서 정신작용, 우리가 말한 문명이라는 게 언제쯤 일어났냐? 한 1만 년, 1만 2천 년에 일어나서 문명이 어떻게 발달해 왔느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동양에서는 어떤 문명이야. 인도에서는 인더스 문명과 이 부처님 당시의 문명과 브라만 문명이, 유럽에서는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이, 중동에서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런 문명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해왔냐, 이런 소위 인류 문화사를 알아야 돼요. 인류 문화사를 알아야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다. 그럼 인도의 문화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7발자국을 진짜 걸었다가 아니라 이것은 6발자국이 육도윤회를 뜻하고 7발자국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상징한다. 한 손을 위, 한 손을 아래를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했다. 그럼 이때 천상은 신들의 세계, 천하는 인간 세계를 말하는 거다. 신이 있었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들의 세계라는 게 이 관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관념 속에.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는 신이 있거든요. 관념 속에. 안 믿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신과 인간, 그러니까 신이 있고 인간은 그 밑에서 신을 섬겼는데 부처님은 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해서 신과 인간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든다면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예수님처럼도 되고 고주머니처럼 되고, 그것은 혈통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왕이라야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혈통이 왕족이 아닌데 왕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자수성가해가 왕이 됐어. 부모로 도움을 안 받고 지 힘으로 왕이 됐다. 근데 아버지가 나무꾼이다. 그러면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자수성가에서 된 사람은 다 어머님이 있고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한 어떤 나라이가 인류 문화사를 공부하면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런 걸 상징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짜 걸었냐, 안 걸었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의 사회, 지금 2600년 전 인도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문화사를 알아야 되고, 다른 문화, 로마 문화나 이런 신화라는 게 뭐냐, 신화가 진짜 신이 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족들이 자기들의 토템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호랑이종하고 곰종하고 둘이 싸웠다. 그러면 여기는 호랑이하고 곰신이 싸우는 거지, 사람이 싸우는 걸로 표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혼을 했다. 그럼 신들이 결혼해가지고 다른 애를 낳는 걸로 이렇게 묘사된다,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나라 안에 것만 보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되지만은 전 세계 온 인류 문화의 종족의 설화 같은 걸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인류 문화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냥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한국사를.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당군, 그다음에 해모수, 고주몽 이렇게가 우리 역사를 전체 줄기를 부족국가나 다 해가 우리 역사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국, 일본, 미국 사이에 왜 우리가 분단이 됐느냐 하면 일제 식민지 지배를 알아야 되고 식민지 지배가 될 때 이 당시에 미소의 그런 패권 경쟁에 우리가 휘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지금의 문제도 다 과거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낼 수가 있다. 지혜롭게 해결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 왜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꼬라지만 가도 믿고 이런 게 왜 일어날까?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날까? 이게 어디서 일어날까?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어린애가 아닌 이상은 내가 뭐 농사를 짓든 내가 화가가 되든 내가 음악가가 되든 내가 정치인이 되든 내가 직업이 뭐냐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이런 의식을 하면 종교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지금 요즘 종교인 중에 편향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고 정치인 중에 이런 기초 공부를 하면 정치인 중에 저렇게 말이 안 되는 편향된 정치인들 이런 게 안 되고 요즘 SNS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거의 정신병자 같이 활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다 이런 사고의 유연성, 합리성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막으려면 내가 이게 전문 학문으로 연구하라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의 사물을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라.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이 얘기 들어보면 대학 나왔다는데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박사란 사람이 거의 지성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지한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할지 몰라도 사실은 통찰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 네, 스님 잘 알겠습니다. 네.